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여름이 벌써 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코로나19가 물러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다시 차가워졌다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조차도 좀 해이해진다 이렇게 걱정도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심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자, 앞에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번 얘들부터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소감이. 무엇보다도 귀엽다? 그리고 재밌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처음부터 보여준 이유는 첫째는 여러 학생들 공부하는데 힘들 테니까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찾듯이 우리 학생이라는 것의 특징은 지식적으로 특히 지식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신분이니까 이제 목마르듯이 음식 찾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제일 기다려지고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 점심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특히 도덕은 왜 공부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은 제일 그 현실에 가까운 공부가 도덕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러 다른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뒤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시험을 보고 또 우리가 그걸 응용하고 하는 그런 지식일 텐데, 그럴 수 있는데 도덕은 바로 이 시간, 책을 읽고 또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같이 생각하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깨닫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내 삶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 공부를 할 때 제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공부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도덕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향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할 거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좀 복습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때니까. 그리고 끝으로 다음 단원을 좀 나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전부 다 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지금 18페이지를 선생님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단원. 도덕은 뭐냐? 왜 필요하냐? 요 얘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는 제가 못해서 이 시간에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미녀와 야수인데, 저는 이것을 어릴 때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뭐 아주 야수와 또 가련한 그 미녀의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감동이라기보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선생님이 맞춘 그 초점은 뭐냐 하면 저 야수, 겉보기에는 흉측하고 무섭고 멀리하고 싶은 그 야수한테서 느끼는 매력. 왜냐하면 지적이고 교양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미녀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사정을 감안해서 집으로 보내주기 싫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 그래서 사람의 그 사람다움이 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이 드러날 때 진짜 그게 사람의 사람다움이고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참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또 재밌게 보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화를 다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또 이 사진은 거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어떤 분이죠? 여기저기 답을 맞추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바로 전화기를 발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여성은 누구냐? 그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있죠? 왜 손을 마주 잡고 있냐 하면 이 여인이 보질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잃어버렸고 못하고. 이 세 가지 고통,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 여인인데 아시죠? 헬렌 켈러라고. 그래서 손을 마주 잡고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깊은 대화는 몰라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벨 박사도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고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쪽에 조예가 깊고 연구를 깊이 해서 결국은 전화기까지 발명하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인연이 돼서 도움을 많이 줬죠. 이 헬렌 켈러한테. 헬렌 켈러 하면은 설리반 선생님, 당연히 아주 훌륭하신 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지만, 이 그레이엄 벨도 아주 고마웠던 그런 분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안 보이고 또 못 듣고 그러는 장애인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헬렌 켈러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물론 외모가 아니고 이 사람의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의지랄까? 그리고 나중에 20살이 되었을 때 모든 걸 역경을 극복해서 박사까지 된 다음에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수자, 여성, 또 유색인종, 인디언들, 그리고 전쟁 반대,
이런 것에 맹렬히 운동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아주 이 여자를, 이 헬렌 켈러를 경계하고 또 실업까지 했습니다. FBI를 붙여갖고 감시하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헬렌 켈러는 따뜻한 마음씨, 그것도 실천하는 도덕적인 의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이 아닌가. 저 앞에 이솝하고 또 디오게네스 철학자하고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이걸 계속 묻고 다녔죠.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까지. 여기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흰 백자의 범인 범자, 평범할 범자.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은 백정같이 아주 천하고 또 평범한 그런 서민들, 시민,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호를 흰 백자의 그 범자, 그래 백범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분도 외모로 봐서는 뭐 그렇게 핸섬한 분도 아니고, 또 얼굴에 그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곰보,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는데 얼굴이 얼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뭐 집안이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래갖고 낙담할 때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분은 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관상도 안 좋고 또 나의 어떤 시험도 떨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게 이분이 쓴 책 백범일지에 있습니다. 자, 이 백범 선생도 보면은 보기가 아주 흐뭇한, 어쩌면은 우리나라 10만 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 될 뻔한 그런 분이었는데 뭐 사정상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꼭 그 가장 존경하는 백범 선생. 왜 존경하고 따르느냐? 물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도덕성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백범일지 끝에 보면은 내가 진정 바라는 나라는 뭐 강대국이고 부자고 이런 나라보다는 문화가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백범 선생의 소원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뭐 영화니 노래니 춤이니 또 요즘은 어떤 의술이니 또 여러 가지 상품이니 또 해외로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니 해서 한류가, 한국의 어떤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때라서 이 백범 선생에 대한 그 감회가 새로운 그런 요즘입니다. 백범 선생님의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2020년이죠. 자, 이분까지 본 것은 진정한 사람이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인격이 뭐냐? 사람의 자격이 인격인데,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게 사람이다, 소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의체. 뭐겠습니까? 지정의체? 뭐 알겠죠? 지식, 이성적인 것, 감정, 의지, 신체, 이건데
이걸 세 개로 나누면은 정과 의를 합해가지고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덕체가 되죠. 지덕체.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인간으로서의 자격의 요소냐? 당연히 덕이 되겠죠. 그래 좀 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또 신체적으로 결함이 혹시 있더라도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절대. 언제 네가 사람이냐?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느냐? 덕성이 떨어질 때. 그래서 저는 도덕 선생으로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다.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끝내는 가장 스스로 행복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랑받는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뛰어났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끝내는 불행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인데 그 도덕성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합시다. 먼저 도덕이란 뭐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누가 도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도 더하기 덕이다.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 도일 수도 있어요, 저게. 우리 흔히 길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길이고, 길, 또 이치, 원리, 법칙, 이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난 도를 안다. 이 말은 도사가 되는 거죠. 덕은 뭐냐? 그 세상의 이치인 도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분이야. 이 얘기는 저 사람은 도를 조금 알아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분이야. 이런 거죠. 거꾸로 저 사람은 참 덕이 없어. 이 말은 어떤 그 이치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실천도 못해서 아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지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걸 덕이 없다고 하는 거죠. 도덕이란 뭐냐? 앞에 밑에 있는 도와 덕을 합친 거다 하는 건 선생님의 그런 풀이였고,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그 사람, 특히 이 우주 만물 중에서도 사람의 그 이치, 의무, 요거를 지키는 그 원칙, 그게 도덕이에요. 자, 다 익혔죠? 그 다음에, 이 세 개, 요게 19쪽에 있는, 여기 화면이 멀어서 안 보이는 사람은 19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1, 2, 3, 세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다 옳은 행동들이죠. 정지선을 지키고 또 공원에 또는 뒷산에 쓰레기를 줍고, 여기 보니까 노숙자인가요? 자기 목도리를 대신 둘러주고, 참 보기 좋은 풍경들인데 이게 이 셋 중에 어떤 행동이 참된 의미의 도덕 행동일까? 여기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 그 자체는 전부 다 1대1대1로 다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가려보자는 거죠. 첫째, 벌금 때문에 하고 있네요. 벌금을 내기 싫어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봉사 시간을 채우고 칭찬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거보다는 이 추위에 떠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하는. 그러니까 도덕의 핵심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남한테 베푸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가장 참된 의미의 도덕적 행동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번, 2번도 가장 참된 의미의 도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선에 멈추는데 시민의 도리로서 교통법규는 지켜야 돼. 그리고 이게 너무 더러운데 이거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고 그냥 죽는 거라면 세 번째 행동이랑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덕적인 행동인데 어떤 마음씨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넘기면 뭐 어떤 까닭을 써보자 했고, 답은 세 번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엄마 심부름을 가더라도 어거지로 징징 울면서 가고 또 용돈 때문에 가고, 이게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일하시고 오셔갖고 피곤하실까, 내가 대신 나가서 두부 한 모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심부름을 한다면 그게 진짜 효도고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행동을 우리 집 강아지나 저 들판의 소나 말, 이건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인간한테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원동력이랄까, 근거가 뭐냐? 저 앞에 일단원에서 칸트라는 서양 철학자가 있었는데, 칸트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는 하늘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힘, 이것을 찬미했었는데, 우리 동양적으로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가 착하다, 좋다라는 양자인데 그런 마음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역할은 도덕이 뭔지를 알고 또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을 못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양심이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너 양심도 없냐? 이렇게. 그 말은 너 양심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죠. 자, 이런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합니까, 도덕이? 어디 봅시다. 지금 벌써 21쪽, 22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고 했는데, 이 도덕을 지켜야지만 뭐가 유지된다? 인간다운 삶이 유지된다. 이렇게 풀어서 답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이 뭔지를 알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도덕의 필요성은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 질서를 위해서 도덕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소단원 2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합시다. 쉬면서 요 22쪽까지 책을 보고 혹시 아직 안 푼 문제가 있으면은 그 책에다가 직접 답을 써보기 바랍니다.